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즉,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메모를 해두시면 그것을 그 메모대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순서만 설명을 해드릴 뿐이고, 물론 그 각 순서에 맞는 모든 강의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또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순서만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서를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메모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자동차 광택을 했을 때, 고객이 오셨을 때 작업이 인수인계할 때까지, 고객님한테 결제를 받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단계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견적서 작성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시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세차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클레이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스킹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비, 즉 머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마스킹을 제거하시고 세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마무리라는 것은 유리 및 타이어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키시면 여러분은 광택이 결코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견적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견적서라는 것은 차주분이 차를 갖고 와가지고 차량 상태를 여러분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주분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소, 차종, 전화번호, 날짜,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견적서에는 차량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모양에 따라서 본네트 위에 기스가 있다, 그 다음에 휀다에 기스가 있다, 유리가 깨졌다 등등 고객님과 분명히 상의해서 내가 시공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스라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스와 잡을 수 없는 기스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견적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택 작업을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기스, 즉 제거할 수 있는 기스와 제거할 수 없는 기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거할 수 없는 기스는 첫째, 기스가 좌우로 났을 때, 손톱으로 상하로 긁었을 때 손톱에 걸리는 기스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톱에 걸렸다는 얘기는 도장 부분이 그만큼 깊게 파였기 때문에 그것을 광택기나 패드, 약재를 사용해서 작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객님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기스가 있습니다. 바로 눌린 기스입니다. 눌린 기스라는 것은 손톱에 걸린 기스는 V자 형식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눌린 기스는 U자 형식으로 파여 있기 때문에 손톱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스가 육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상하게 잡히지 않는 기스, 그것이 바로 눌린 기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손톱에 걸린 기스만큼 깊게 파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날카롭게 파인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파인 바람에 손톱에는 걸리지 않고 깊이는 아주 깊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광택 시공 시 눌린 기스는 그 폭 사이에서 광택도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스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제거하는 방법은 사포 작업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고객분하고 서로 체크하셔서 상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그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작업 지시서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고란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보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차가 들어와서 시공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1차에 어떤 약재를 썼고 2차에는 어떤 약재, 3차에는 어떤 약재, 이 결과, 즉 순서에 대해서 메모를 하시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직접 솔직하게 평가해서 평가 점수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80% 만족을 한다. 그리고 만족 20%를 못한다. 그러면 20%에 대해서 자수를 하십시오. 즉 원래
타이어를 닦았어야 되는데 안 닦았다. 이걸 닦았으면 20%가 만족했을 거다. 유리를 깨끗하게 닦았어야 되는데 안 닦았다. 이것이 20%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다음에 시공하실 때 그 부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시공을 하고 가신 다음에 오셨어요. 자, 오신 다음에 확인해 보니 나는 분명히 1차, 2차, 3차 약재를 써갖고 결과물을 굉장히 좋게 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와서 보니 차가 엉망인 겁니다. 이랬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시공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이 차에는 1차 약재, 2차 약재, 3차 약재가 맞지 않구나. 내 방식이 틀렸구나 라는 걸 내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서 견적서의 비굴안에 자기 스스로 100% 반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공한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는 이 약재는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 패드는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광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과물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썬팅 같은 경우는 바로 시공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시공이 가능해요. 하지만 광택은 나갈 때는 10년 되신 분이나 바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간 것이 내가 잘했는지 정말 멋지게 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방문했을 때 결과물이 내가 나갔을 때 만들어 놓은 결과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반대 현상, 너무 지저분하고 잔기스가 너무 많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공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견적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도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견적서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견적서에는 전화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물론 차종도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1월 1일 날 작업한 차 견적서, 즉 1월 달에 작업한 모든 차량의 견적서를 1월 30일 날 엽서에다 옮겨줬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고객님의 차량을 광택을 낸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번에 6개월이 지나서 여러분의 고객님의 차량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차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료로 왁스를 도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엽서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 무슨 광택집입니다. 혹시 엽서 받아보셨습니까? 무슨 엽서요? 제가 고객님의 차량을 6개월 전에 광택을 해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왔고 고객님 만족하시고 계신지 확인도 할 겸 또 서비스로 왁스를 도포해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고객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즉 DM 발송용이 되고 고객 관리용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